마이크.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홍지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넘어가 주면 좋겠습니다. 산에 가서 이런 풀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어머, 한눈에 알아보는 분도 계시군요. 저는 이런 풀 잘 몰라가지고 산딸기인가 보다 하고 아마 지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를 살짝 뽑아서 뿌리를 보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좀 별건 아니죠. 그런데 자그마치 120년산 3억 원 시가 가치의 산삼이라고 합니다. 우와 하시죠.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맞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신봤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정보는 이 120년 동안 아무 손도 타지 않고 고이고이에 있다가 나한테 딱 한 번 발견돼서 나에게 내 인생에 한 번 3억 원을 주는 그런 산삼의 몇 배, 몇십 배, 그리고 나만 갖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알려주고 싶은 사람한테 모두 나눌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정보입니다. 마음 설레시나요? 네, 옆에 분한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신봤다! 네, 우리 오늘 신보러 왔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여러분이 정말 신봤다가 아마 외쳐지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자, 여러분 혹시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역시 우린 스케일이 달라요. 이제 필드에서 이제 보통 분들을 만나면 보통 80세까지 살고 싶다고들 하세요. 그런데 80세까지 살고 싶다 하면 제가 이런 말을 해요. 그러시구나. 지금 굉장히 정정하시고 영민하시고 현재까지 농업을 현직으로 하고 계신 저희 아버지가 82살이신데요. 저희 아버지를 하늘나라로 보내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실 82살은 굉장히 이제는 좀 젊은 나이가 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젊게 살다 보니 우리는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일하고 싶으세요? 죽을 때까지요. 네. 네.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통계를 보면요. 평균 퇴직 연령은 49세래요. 그런데 노후 소득을 충당하기 위해서 72세까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22년도 통계 자료였고요. 2015년도 자료를 좀 보면 보통 주된 직장에서 근무해서 퇴직하는 나이가 53에서 54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바로 은퇴를 했는데 이제는 반퇴라는, 또 인생 이모작 이런 말 들어보셨죠? 거기서 쉴 수가 없어요. 왜요? 뭐 건강하고 젊기도 하지만 우리 삶이 경제적으로나 이제 더 많은 수입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희망 은퇴 나이는 65세에서 69세랍니다. 그런데 정작은 실제 은퇴는 73세. 여러분 혹시 이런 노후, 은퇴 이런 거 많이 생각해 보셨나요? 저도 많이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새 이제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은 의외로 노후를 많이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걸 알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준비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일을 길게 하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세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자, 100세 시대 여러분 축복이에요? 재앙이에요? 감사합니다. 축복이라고 생각해 주셔서. 그런데 이런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노후 파산. 이거는 장수국가 일본에서 생긴 언어예요.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나 여러 문화 면에서 일본을 따라가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장수국가에서 생긴 신조어로 의식주 모든 면에서 자립 능력을 상실한 노인들의 비참한 삶을 일컫는 용어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신조어가 있어요. 뭘까요? 헬스 푸어. 말 그대로 수술비나 입원비 등 우리가 이제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가난에 이르게 되는 경우입니다. 나의 이야기는 아니면 좋겠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이제 집중해서 보고 있어요. 뭐 프로그램에서 노후 파산 장수의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노후 파산의 5단계 늪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노년의 사기, 황혼의 이혼,
은퇴 후 했던 창업이 성공하지 못한 경우, 자녀 문제. 우리 아이들이 요새 사실 노홉 시대인 거 아시죠?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자립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대 질병에 걸림으로써 노후 파산에 이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잘 살았어야지. 그죠? 준비를 했어야지.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 놀라실 거예요. 일본에서 노후 파산을 경험한 대다수는요, 지극히 평범한 인생을 살았던 샐러리맨으로서 심지어 3, 40년간 저축과 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했던 은퇴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늘어난 수명을 가늠하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던 거예요. 누가? 나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질병,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녀들로 인해서 지출이 증가하는 거죠. 수입이 끊기고 지출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노후에 파산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자, 이쯤 되면 자, 나는 20대나 30대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와우. 손 내려보세요. 약간 지금 저랑 너무 관계가 없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느끼실 수 있죠? 그쵸? 아니에요. 깨이신 분이네요. 저는 20, 30대는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20, 30대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부모님하고 정말 직결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고요. 40, 50대다. 손 들어보세요. 40, 50대. 주류를 이루죠. 내려보세요. 40, 50대 그 이상은요. 옆에 40, 50대 손 들었으면 어깨를 좀 투닥투닥 해주세요. 대한민국 건국 이래 부모님보다 못 사는 1세대예요. 왠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40, 50대가 되면 부모님이 한 분 혹은 두 분 다 이 땅에 안 계셨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조그마한 땅땡이 하나라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40, 50대가 되면 물려받은 재산과 내가 일궈놓은 재산으로 부모님보다는 잘 살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 40, 50대는요. 우리도 100세를 살아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도 거의 100세를 사실 거예요. 네, 한 번 더 등을 또닥또닥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노후 파산이라는 게 굉장히 낯설지만 현실로 정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신가요? 옆에 확인 좀 해보세요. 안녕하신지, 안녕하신 거 확실하신지. 네, 눈동자를 보셔야 돼요. 눈동자 흔들릴 수 있어요. 어떤 노후 컨설팅 전문 업체 대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100세 시대에 가장 안전한 노후 대책은 같이 읽어볼까요? 아까 평생 일하고 싶다고 하셨죠? 네, 평생 현역이래요. 평생 현역, 이 말 마음에 드시나요? 안 힘들어요. 네, 어떤 일 하면서 평생, 그럼 어차피 평생 현역을 해야 되는데 요새 이런 일자리들이 되게 많아요. 참여 조건이 일단 60세 이상 어르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혹은 갑작스럽게 노후를 맞이한 이런 분들을 위한 일자리가 되게 많은데요. 사업 내용이 조금 그렇습니다. 보세요. 뭐 식탁 청소, 그다음에 교통 정리, 잡초 제거, 뭐 이런 걸 하면서 평생 우리 현역으로 사는 거 괜찮으실까요? 그러면 대체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서 평생 현역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면 계속되는 우리 시간 속에 노동력을 계속 넣어야 되는 일과 노동력이 아닌 무언가 다른 거를 첨가해서 나의 노동력을 아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그거요. 그거요. 네. 그래서 어떤 걸 해야 될까를 로버트 기요사키가 우리에게 힌트를 줬어요. 이 책은 다 아시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입을 두 가지 크게 대분류를 하면 노동 수입과 권리 수익이라는 거죠. 노동 수입은 앞에서 봤듯이 나의 노동력이나 시간을 계속 투자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제가 원래는 어린이집 교사였고요. 그 다음에는 어린이집 원장을 했습니다. 자, 직장인은요, 나의 시간과 돈을 바꾸죠. 그럼 자영업자는 뭐를 돈과 바꿀까요? 안 들려요? 잘 모르세요? 자영업 안 해보셨어요? 자영업 안 해보신 분? 어머, 자영업 해보신 분? 있으신데? 자영업
영혼을 갈아 넣으셔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네, 동의하시죠? 네, 이렇게 커다랗게 동그라미 해주셨어요. 자영업은요, 영어로 보면 셀프 임플로이드예요. 스스로를 고용했어요. 얼마나 잔인한지 제가 돌아보면 제가 어린이집 원장일 때 저를 가장 잠을 안 재우고 가장 휴가를 안 주고 아파도 일하러 나가게 했어요. 그게 자영업입니다. 왠지 내가 사장이면 아프면 문 안 열 것 같으시죠? 쪽 아파 죽지 않으면 일하러 갑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서 평생을 사는 거 괜찮으시겠어요? 아니에요. 이 로버트 기요사키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러면 이 초록색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초록색은 보세요. 돈 또는 시스템이 돈을 만드는 거래요. 우리 노동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비즈니스 오너, 사업가 아니면 투자가, 인베스터. 투자. 요새 투자 괜찮으세요? 네. 투자는 돈이 있으면 일단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엄청난 고급 정보가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돈이 있는데 정보가 없다 하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십니다. 요새 금지어 있죠. 루땡. 네,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도 휴지 조각 되는 건 한순간이죠. 그래서 올바른 정보나 돈이 종잣돈이 없다면 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뭘까요? 모른 척하고 계실 거예요. 비즈니스 오너, 사업가래요. 사업가라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데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렇게 사업가를 세 가지로 분리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 두 번째는 시스템을 구매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시스템을 빌리고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은 이미 구축이 많이 되어 있죠. 대기업들. 그리고 지금도 또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IT 쪽이나 이런 쪽은. 그런데 투자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고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시스템을 구매하는 프랜차이즈. 요새 우리 음식점이나 커피숍도 거의 프랜차이즈로 많이 가시죠? 그런데 어때요? 기본적으로 한 10억 정도 있으면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있으시면 하셔도 되는데 성공을 또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정말 하나밖에 없네요.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뭐예요? 시스템을 빌리고 활용하는 방법,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또는 뭐라고 해요? 회원 직접 판매. 이게 판매라는 말이 들어가서 조금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요. 회원이 직접 전달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밑에 별표를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투자 불필요, 전문 지식, 기술 불필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다못해 치킨 가게를 차리려고 해도 치킨 대학에 입학하셔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혹시 모르세요? 어머, 치킨 그 모 브랜드 치킨 그 프랜차이즈를 받으려면 업주님이 치킨 대학이라고 그 회사에서 운영하는 치킨 대학에 입학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을 수료하셔야지 그 브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필요하대요. 왜요? 도대체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길래? 뭘까요? 소비가 소개랑 만나서 소득이 되는 거래요. 자, 돈 쓰는 거 좋아하세요? 옷 살 때 전문 지식이 필요한가요? 아니죠. 샴푸를 고를 때, 물론 있으면 좋겠죠. 전문 지식이. 그런데 그냥 원래 쇼핑 우리 그냥 사잖아요. 그리고 너무 좋았을 때 어떻게 하죠? 소개해 주잖아요. 너무 좋아. 너무 맛있어.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뭐가 된다고요? 소득이 됩니다. 정말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도대체 뭐길래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것은요. 내가 제품을 사용하고 나의 경험을 공유하면 되는 일입니다. 자,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 보세요. 제가 3억 원짜리 산삼보다 훨씬 가치 있는 거라고 했죠. 맞아요? 그런데 그게 단지 하는 일이 뭐래요? 제품을 사용하고 나의 경험을 공유하는 일. 자, 신받다예요? 아니에요? 아닌가 보다. 신받다 아닌가요? 너무 쉽잖아요. 우리는 산을 헤매지 않아도 되고 120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잘 써보고 내가 잘 전달하면 된대요. 너무 좋죠?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사업, 어떤 회사냐면 유사나라는 회사입니다. 유사나라는 회사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형태로 유통을 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냐면
플랫폼 비즈니스와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의 속성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많이 들어보셨죠? 잠깐 볼게요. 요새는 어떻게 합니까? 생산자, 제조업자, 서비스업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줌으로 인해서 수수료를 받고 성장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뭐 여기 있는 배달의 민족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에어비앤비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우버라는 택시 기업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유산화가 여기 들어가 있네요. 유산화는 생산자이자 제조업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최고의 영양을 만드는 회사고요. 건강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연결해 주기만 하면 그 수수료를 우리가 받아가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되는 거죠? 자신이 없으신가 봐요. 내가 뭐가 되는 거죠? 플랫폼이요. 배달의 민족 사장님이시라고요. 안 좋으세요? 신받다. 그렇죠. 이거 신받다죠. 그런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렸죠. 뭐였죠? 프랜차이즈는 또 뭐야? 프랜차이즈는 대기업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개념을 생각해 볼게요. 프랜차이즈의 오너와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죠. 그리고 프랜차이즈 체인점 사장님. 나는 오너인가 체인점 사장님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그 프랜차이즈 업계 대부 누구죠? 백종원 사장님 한번 살짝 예를 들어 볼게요. 백다방이 너무 좋대요. 제가 일단 백다방을 오픈했습니다. 나는 뭐죠? 체인점 사장님. 하루에 우리 매장에서 100잔을 팔아요. 그러면 제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면 한 달 동안 몇 잔을 팔까요? 3,000장. 감사해요. 제가 산수가 약하니까 도와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백종원 사장님이 만약에 500개의 대리점을 전국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루에 100잔을 팔았지만 백종원 사장님은 하루에 몇 잔의 매출을 올렸을까요? 5만 잔. 그러면 한 달이면요? 150만 장. 맞나요? 자, 그러면 백종원 사장님의 한 달은 백다방 사장님이 몇 년 동안 일해야 되는 매출이에요? 40년. 근데 우리는 백다방 사장님일 것 같아요? 백종원일 것 같아요? 확실한가요? 자, 어디에서 차이점이 오는지 볼게요. 프랜차이즈 체인점 사장님과 유산화 사업가인 나를 비교해 보세요. 우리는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아요. 설마 우리가 맨 처음에 3BC 열었을 때 체험비 100만 원을 사업 자본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시죠? 아니시죠? 네, 그렇죠. 그건 우리가 그냥 먹고 써버린 우리가 소비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프랜차이즈를 받으려면 아무리 적어도 적게 몇 천만 원에서 몇 억, 몇십억까지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공간적인 제약이 있어요. 건물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원하는 인테리어를 들어가 줘야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마음에 드는 인테리어 있는 카페 가시면 됩니다. 거기가 다 우리 사업장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대리점 분양권에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가 백다방을 하고 너무 좋아서 우리 리더님한테 소개해줬어요. 너무 좋아. 같이 하자. 같이 하기로 했어요. 저랑 계약할까요? 백 사장님이랑 계약할까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매출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유산화로 돌아와 보세요. 내가 유산화 너무 좋아서 막 먹고 썼어요. 이 친구한테 알려줘서 너무 좋아. 그 친구가 막 엄청나게 먹고 썼어요. 자, 누구한테 관련이 있습니까? 그 모든 매출은 내가 소유하고 회사로 갑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리점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체인점 사장입니까? 비즈니스 오너입니까? 근데 왜 이렇게 축 어깨가 처지셨어요? 신받다. 여기서 나 해주셔야죠. 네, 우린 이런 놀라운 일을 지금 알러 오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시스템으로 이 사업이 확장되는지 볼게요. 근데 이거 많이 알려줘야 되잖아요. 저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아무리 없어도 2명도 없다. 손 들어보세요. 난 아는 사람이 2명도 없으면 죄송하지만 인생 다시 사셔야 돼요. 큰일 났어요. 어디 가도 답이 없어요. 그분은. 자, 근데 이런 시스템이에요. 보세요. 내가 유산화를 전달받았어요. 이번 달에. 너무 좋아. 나 혼자 막 먹고 썼어요. 너무 좋아. 그래서 2명한테 알려줍니다. 너무 좋아. 야, 너도 먹어봐. 진짜 좋아. 2명이 나처럼 열심히 먹고 썼어요. 자, 그런 다음에 그 2명이 나는 더 이상 소개하지 않아도 돼요. 2명만. 이 2명이 각각 2명에게 제대로 알려줄 수 있게 나는 도와주기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인맥 2명 가지고 시작합니다. 자, 3달 됐을 때 이 4명이 각각 2명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럼 이 2사람도 더 이상 소개자를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넣어도 되죠. 네, 물론. 그래서
제대로만 2명씩만 복수에 시켰을 때 이게 10단계로 가서 10개월이면 몇 명이 되는지 아십니까? 몇 명이요? 몇 명이라고요? 여러분 밑으로 2047명의 인프라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받다! 이건 진짜 신받다 아닙니까? 그런데 자, 연결의 대가로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뭐 어떤 내가 노동이 아니에요. 그쵸? 또한 만족한 소비자, 사업자 누구든지 연결시키면 나 스스로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2047명. 오늘 밤에 꿈꾸셔야 되겠죠? 네, 잠이 안 오셔야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하죠? 저는 이것도 못하고요. 전 저것도 못하고요. 회사가 다 알아서 해준다니까요. 뭘요? 좋은 제품 연구하고 개발하고 생산하고 유통 관리 다 해줘요. 그리고 수입을 자그마치 우리와 나눠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 했죠? 나와 우리 가족이 사용할 제품만 뭐 하면 돼요? 브랜드 체인지. 그런데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충분한 브랜드 체인지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조금 경험하면요. 조금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럼 내 말의 힘이 조금 약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경험해 보시고 많이 이제 느껴보시면 더 힘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 못해요. 저거 못해요. No matter.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요. 뭐만 있으면 돼요? 네, 소비한 나만 있으면 돼요. 소비할 수 있으면 돼요. 나이, 성별, 학력, 경력, 지역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휴대폰 하나만 있어도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혼자가 아닌 팀이 하는 거죠. 저는 말도 못하고요. 제가 간다고요. 제가 갈게요. 그쵸? 가주실 거죠? 네, 와주시잖아요. 우리 스폰서님들이. 맞죠? 우리는 팀으로 같이 하는 이런 멋진 일입니다. 신받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많은 내 주변에 네트워크 했던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네트워크 회사를 선택했어야 돼요. 2번째는 포기하지 말으셨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조건에 맞지 않는 회사를 하셨으면 포기하신 게 옳으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좋은 회사를 선택했다. 그러면 일단 포기하지 말고 가보셔야 돼요. 그러면 포기는 내가 나한테 상관된 거니까 하든지 말든지 내가 하는 거니까 일단 놔두고 좋은 네트워크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믿을 수 있는 회사인지 보셔야 합니다. 회사를 볼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10년 이상 성장하고 있는지, 주식에 상장되어 있는지, 글로벌 회사, 글로벌 사업인지, 직접 판매 공제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지. 그러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유산나란 회사를 이 조건에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경영자의 경영 철학을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한 삶을 사랑하고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엘리트만 뽑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저는 기업의 이윤을 많이 남기겠습니다가 아니죠.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행복했으면 좋겠대요. 이런 멋진 철학을 가진 오너가 있는 회사 괜찮으신가요? 네, 저는 이 말 자체에 너무 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좋은데요. 지금 올해가 몇 주년? 30주년. 네, 그래서 지금 엄청난 선물이 그 선물 역시 뭐예요? 신받다! 그쵸?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1992년도에 유산 헬스사이언스가 창립되었고 지금까지 어떻게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면서 오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우리 회사에서 만든 게 아니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자료고 언제든지 찾아보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 맞죠? 네, 그리고 또 주식에 상장되어 있다는 것은 그 회사가 얼마나 탄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잠깐 제가 사담을 하자면 요새 주식 아까 우리 얘기했죠. 주식 어때요? 완전 바닥이죠. 근데 그 조세땡 그분이 나오는 프로그램에 이제 무슨 경제 1인 이런 분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막 그분이 막 아양을 떨면서 지금 들어가야 되냐 나가야 되냐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겸언쩍 하시면서 대답을 좀 회피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막 집요하게 지금 들어갑니까 나갑니까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지금 만약에 꼭 여윳돈이 있고 들어가고 싶다면 회사를 보고 들어가세요. 회사는 딱 2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회사가 부채가 있는가 없는가. 두 번째는 이 회사가 자금의 운용이 활발한가. 현금 흐름이 활발한가. 두 개만 보면 된다고 했어요. 어머나. 뭐라고 말할 순 없지만 어딘가 굉장히 깊은 힌트를 받은 듯한 제가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2011년도에 이미 뉴욕 증권에 상장되어 있는 멋진고 튼튼한 회사입니다. 그러면 글로벌 사업인지 볼게요. 우리는 24개국에 나가 있는 모든 나라에서 나로 인해서 유산화를 알게 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알게 된 그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구매하든지 바로 원코드로 나에게 매출이 공유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야, 우리 회사 제품도 미국에 가 있거든. 네, 그냥 미국에만 가 있는 거지 나랑 매출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더 잘 알아보셔야 하는 겁니다. 유산화는 글로벌 회사가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법으로도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는지 봐야 되겠죠? 대한민국 정부 직접 판매 공제 조합의 527호로 2003년도 유산화 헬스사이언스가 오픈한 이래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 번호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우리들을 사업자지만 법이 보호해주고 있다는 거. 얼마까지요? 1,500만 원까지. 보호를 받는 입장에서 우리 돈 어차피 안 나가는데 600만 원 보호받고 싶으세요? 1,500만 원 보호받고 싶으세요? 그쵸. 최고의 것을 이미 회사가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멋진 회사 맞나요? 네, 거기에 자 지금까지 나는 이제까지 살면서 상을 100개 정도 받아왔다. 손 들어보세요. 100개. 없어요. 50개. 없죠. 네. 자, 유산화 헬스사이언스는요. 제품, 회사, 오너, 일하고 싶은 회사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700개 이상의 상을 수여하고 있는 정말 멋진 회사입니다. 이렇게 멋진 회사 괜찮으신가요? 네. 제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싶은데 여기 이렇게 딱 멋지게 있어요. 방송에 잘 보여서요. 자, 그럼 이제 회사는 좀 검증이 됐나요? 괜찮으세요? 그러면 이제 제품을 봐볼게요. 제품은 우리가 먹고 써야 되고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소비재를 다루고 있는가, 전문적이고 기능성을 갖추고 있는가, 자체 생산률이 70% 이상이 넘는가, 그리고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챙겨보셔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는 먼저 이 재화가 비즈니스로서 시대적 흐름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지금 회원 직접 판매 제품의 주요 그 순위가 나와 있어요. 1위가 뭐예요? 유산화 헬스사이언스의 주 품목이 뭐죠? 그리고 화장품. 1위가 영양제, 2위가 화장품, 3위가 생활용품입니다. 그러면 시대적 흐름에 맞나요? 맞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냉장고를 파는 회사로 생각해 보세요. 냉장고 한 분한테 팔았어요. 그분이 재구매할 때까지 얼마를 기다려야 될까요? 10년 만에 바꾸세요? 괜찮으시네요. 거의 20년을 기다리셔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양제는 28일 주기, 화장품도 빨리 쓰면 한 달에서 길면 한 달 반 정도, 그쵸? 뭐 2달 쓰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요. 그래서 빨리빨리 재화가 소진되고 또 자가 재구매할 수 있는 그런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에요? 먹는 비타민, 비우는 비타민, 그리고 바르는 비타민입니다. 젊어지는 거 좋으세요? 네. 예뻐지는 거는요? 네. 저 나이가 지금 살면서 지금 제일 많은데 살아온 중에서 지금 제일 예쁜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봤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동의 안 하시나 봐요. 제가 그렇다고요. 그냥 저 혼자요. 네, 옛날에 저랑 비교했을 때. 네. 여러분도 나날이 더 멋져지시고 더 예뻐지실 거고 더 건강해지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체 생산률을 한번 볼게요. 인하우스 제조 시설이라고 해서 인하우스 우리 집 안에서 만드는 거죠. 우리는 영양제 몇 프로? 100%입니다. 영양제를 100% 우리 인하우스 자가 생산한다는 것은요. 안전성, 안정성, 그리고 효능, 품질을 그만큼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제품을 누구한테 소개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야 그거 저기도 있던데? 그러면 우리 거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건 어때요? 우리 거 아니면 없습니다. 맞죠? 네, 그렇고 또 워낙에 품질을 우리 마이런 웬치 박사님이 기준이 높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기능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에 준하는 수준으로 제품과 시설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자부심 가질만 하신가요? 네. 제 옆에 분이 지금 살짝 졸고 계신 것 같아요. 살짝 이렇게 해주세요. 신 봤어요. 신 봤어요 지금.
신보고 있는데 주무시면 안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멋진 회사의 제품을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우리끼리 좋다고 하는 거 아니죠? 또 20년간 전 세계 영양제를 비교 평가해 놓은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라는 비교 가이드에서 지금 몇 년 동안 20여 년 동안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뭐 저기 제일 긴 거 노화 방진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까 4, 50대 손 드셨지만 육안으로 봐서는 누가 4, 50대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다 3, 40, 20, 30대처럼 보입니다. 네, 좀 웃어주시면 더 어려질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죠. 꼭 야, 그거 미제잖아. 우리 토종 코리안. 한국 거 먹어야 돼. 이런 분 있어요, 없어요? 네, 제가 미제 너무 쌌나요? 죄송합니다. 웃음 코드였는데 안 웃어주시니까 상당히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어요? 우리 헬스케어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에서 자 보세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체중 조절용 뉴트리밀과 종합 비타민이 상 받았어요. 그러면 끝난 거죠. 뭐 건강기능식품에서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쵸? 식사 대용 영양제에서 최고면 최고인 겁니다. 어떻게 이것도 좋은데 이렇게 좋을 수 있는 이유, 이렇게 좋은 걸 누가 먹을까요? 누가 먹어요? 네, 전 세계 국가대표들이 먹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안 먹는다. 오, 다 먹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신 건 아니시죠? 네. 전 세계 국가대표들, 특히 우리나라 국가대표들은 이제 우리가 인터뷰를 하면 알아들을 수가 있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뭐라죠? 능력이 향상되고 안전해서 너무나 좋고 그리고 기록이 향상된다고 하는 거죠. 먹이시면요, 지금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키가 크든지 머리가 똑똑해지든지 행동이 민첩해지든지 어디든 좋아집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 이 제품 이렇게 국가대표들도 먹고 있는 거죠. 다 드세요. 네. 이렇게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몇 명이요? 85명 이상의 연구진이요. 오직 건강만을 생각하면서 만들고 있대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이런 강의 하셨습니다. 본인이 박사시래요. 근데 어떤 기업에 들어갔는데 그 기업에서 박사 하나, 나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워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몇 명이라고요? 85명의 이런 엘리트를 가지고 있는 회사. 정말 신받다 아닌가요? 네, 내가 하나도 월급을 안 주는데 이런 분들이 연구 개발한 제품을 내가 유통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회사죠. 이제 그러면 제품과 회사는 됐습니다. 됐죠? 더 이견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십시오. 네, 없는 걸로 하고 그러면 이제 보상 플랜만 공정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공하시겠어요. 네, 자 가보겠습니다. 보상 플랜은 요 세 가지를 보래요. 합리적이고 공정한지, 초기 투자 비용이나 유지에 대한 부담이 없는지, 그리고 수익성이 정말 좋은지를 보는 겁니다. 한번 조건을 볼게요. 자, 유산화 보상 플랜은 다른 타 네트워크가 좀 차별화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바이너리 방식을 가지고 있지만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가게를 3개로 시작할 수 있죠. 네, 이 3개의 장점은 뭐냐면요, 원래 바이너리는 하나의 가게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점수를 내려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뭐 그 회사만의 비율이나 뭐 어떤 조건에 의해서 점수를 계산할 때 한쪽이 남아지거나 모자라지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계산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유산화는 어떠냐면요, 이 2개를 더해요. 더해서 1번 가게로 올려줍니다. 작은 점수와 큰 점수를 1번 가게로 올려주고 2번 가게에서는 그 작은 점수와 큰 점수를 다시 비교해요. 소실적과 대실적을 더해서 주고 소실적으로 한 번 더 주는 시스템이에요. 제가 왜 친정엄마라고 했을까요? 네, 저희 엄마가 시골에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야채 같은 거 조금만 먹고 싶어가지고 엄마 뭐 야채 조금만 주세요 그러면요, 정말 그 비닐이 터지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아시죠? 야, 그거 갖고 되겠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넣어주시잖아요. 맞죠? 근데 제가 경험한 유산화의 보상 플랜은 이렇습니다. 물론 열심히 했을 때요.
열심히 안 했는데 막 주진 않아요. 저희 엄마도 저를 아무리 예뻐하지만 제가 주라고 안 하면 안 주세요. 왜냐면 안 줬는데 줬다가 가져가면 버린다는 걸 아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열심히만 한다면 하이브리드로 2배, 3배로 받을 수 있는 정말 놀라운 보상 플랜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차별받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세요? 저도 안 좋아해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그 인원수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요 퍼센테이지로 인해서 처음에 초기 사업자들은 좀 작은 퍼센테이지로 이제 보상을 해주고 뭐 직급이 높든지 뭐 매출이 많든지 어떤 그런 조건에 의해서 높이 있는 사람들만 조금 더 많이 주는 이런 차등 비율로 주는 회사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유산화는 어때요? 동일 비율로 지급한다는 거 굉장히 합리적이고 공평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보상 플랜의 주의사항을 한번 우리가 봐볼게요. 주의사항은 이런 회사 선택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비율을 적용시키는 회사 1대1이라든지 2대1이라든지 그 비율을 맞추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대수 제한시키는 거, 그리고 수당을 제한하는 거, 뭐 한 달에 아니면 한 주에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거, 상속이 제한된다는 거, 소개자가 제한된다는 거, 기간이 제한된다는 거. 뭔가 제한을 하는 건 뭐죠? 흔쾌히 주는 걸까요? 좀 까다롭게 주는 걸까요? 그쵸. 우리는 흔쾌히 받는 걸 원합니다. 자, 이런 보상 플랜의 주의사항을 다 체크해 보시고 요것도 괜찮다. 요것과 유산화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유산화는 일단 돈 버는 소비자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왜 소비자라고 썼죠?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라고 했죠? 소비하고 소개해서 소득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셨어요. 사업가인 줄 아셨죠? 소비자예요. 그런데 돈을 사업가보다 더 많이 버는 소비자예요. 하나로 시작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3개로 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돈을 받는 소비자는 사업가라는 이름을 주죠. 그 사업가라는 이름을 받기 위한 조건은 얼마? 2만 원. 2만 원만 내시면 돼요. 무슨 200만 원짜리 팩을 사거나 700만 원짜리 팩을 사는 게 아닙니다. 2만 원이면 돼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리고 먹고 써보는 거예요. 내가 체험해보고 나는 200포인트 정도 먹고 썼는데 만족해. 그러면 그때부터 전달하셔도 되고요. 난 좀 더 많이 먹어보고 나는 공격적으로 할래. 그러면 한 400포인트 정도 먹고 쓰시면 하나로 약 100만 원 정도. 제가 아까 이거 투자금이라고 했어요? 아니죠. 내가 먹고 써버렸잖아요. 그쵸. 그런데 어떻게 돈을 주냐면요. 우리는 주정산 주지급을 해줍니다. 마감이 없어요. 정산합니다. 그랬더니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그 현금 흐름이 좋아야 된다고요. 주급을 줄 수 있는 회사는 굉장히 현금 흐름이 원활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히 어떤 회사가 주급을 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동일 비율을 적용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점수를 정산을 하죠. 마감은 아니지만 정산을 해요. 정산을 하고 나서 점수가 남아요. 그 남은 점수가 만약에 없어진다면 이건 마감입니다. 그죠? 근데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2월이 돼요. 정말 마음이 편안하죠. 너무 마음 편안하게 사업하시는 거 아니에요? 옆에 분한테 좀 여쭤봐 주실래요? 혹시 마음 편하게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네. 눈동자를 보면 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눈동자가 흔들리거나 지금 먼 곳을 보고 있다면 지금 마음 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동일 비율로 이렇게 포인트를 적용해 주는데요. 보세요. 제가 만들었어요. 귀엽나요? 근데 안 넘어가네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제가 너무 빨리 했나 봐요. 좀 기다려 볼게요. 내가 누군가에게 전달해서 왔어요. 다 각각 200포인트씩 만약에 먹고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밑에 사업자가 없어. 다 소비자야. 혼자만 다 먹어. 그래도 나는 돈이 된다 안 된다? 돈이 된다. 이것이 다 동일로 비율로 더해져서 나한테 이쪽에서는 800, 이쪽에서는 200. 그리고 그 밑으로부터 오는 점수도 모두 무한대로 적립이 된다는 거죠. 무한 중복 포인트 공유. 올라오면서 포인트가 작아지지 않아요. 3대까지 7대까지만 제한된 게 아닙니다. 그죠? 자, 다시 볼게요. 각각의 소비만 해도 대수 제한 없이 동일하게 누적됩니다.
신받다! 신받다 맞아요? 네, 이런 회사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기까지도 좋은데, 자, 오늘의 이슈. 추가비 씨. 자, 오늘의 제가 사실은 굉장히 부담되는 거 아시죠? 네. 제 좀 이 시선을 나눴어야 되는데 저 혼자 시선을 받고 있는 이 행복한 부담감. 왜냐하면 오늘 추가비 씨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 추가비 씨를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설명드릴게요. 원래 우리가 밑에서부터는 무한대로 점수가 공유되어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게 위로도 점수 제한이 없다면 정말 먼저 하신 분들만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유산화에서는 이걸 합리적으로 어떻게 풀었냐면 제 위로 점수는 5천, 5천까지만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5천, 5천 넘는 점수는 버리면 아깝네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네 번째 추가비 씨 4번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론 우리는 중복해서 5천을 받겠지만 액면가로 5천, 5천이면 얼마일까요? 얼마라고요? 자신이 없으신 거예요? 그쵸. 아까 한 400포인트로 BC를 열면 한 100만 원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5,000포인트면 1,000만 원 정도. 그럼 양쪽이니까 2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되는 BC 4번을 오늘 받으러 오신 거 맞으세요? 와, 이건 정말 신받다죠. 그쵸. 제가 주는 것도 아닌데 생색은 한번 내봤습니다. 그리고 또 5천, 5천이 되면 어떻게 돼요? 5번 가게가 나옵니다. 한 가게에서는 2개씩 추가 BC가 나와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2번 BC도 5천, 5천 되는 순간이 오겠죠? 그러면 5번, 6번 가게, 7번 가게, 3번 가게도 5천, 5천이 되면 8번 가게, 9번 가게. 자, 자고 일어나서 자동이체로 내 가게가 5천, 5천 맥스아웃이 됐다. 그게 4주 연속이다. 그러면 1번 가게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1번 가게가 완성됐을 때 우리는 1번 가게에서 700만 원의 소득을 월에 받을 수 있어요. 월 700 추가 소득 어떠세요? 좋죠? 자, 그런데 네, 이거 신받다죠. 기다리세요. 아직 심을 더 큰 심이 오고 있어요. 자, 5천, 5천 2번 가게도 되면 어떻게 될까요? 800만 원 어떤 분이 이러는 거예요? 700만 원 더해서 총 800만 원이요? 각각입니다. 그럼 합치면 얼마예요? 1,500만 원. 자, 3개면요? 2,400만 원. 한 가게를 자동이체로 완성할 때마다 100만 원씩 늘어나서 우리가 만약에 9개의 가게를 완성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일 것 같으세요? 월 9,900. 약 1억의 월 수입입니다. 신받다 아닙니까? 네, 정말 신받다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 밑에 뭐라고 써있어요? 빨간 글씨로? 무한 수입. 가게가 9개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가게에서는 계속적으로 추가 BC가 나올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단 하나. 뭐예요? 브랜드 체인지. 생존 유지비예요. 여러분, 사업 자금이 아니시라고요. 이 험악하고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이제 먹을거리가 별로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좋은 영양제, 이렇게 깨끗한 화장품 먹고 바르셔야지 생존하실 수 있어요. 그것만 하는데 이 엄청난 혜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네, 정말 놀라운. 그 아까 3억 원짜리 산삼 뭐 별거 아니죠? 네, 별거 아닙니다. 자, 이제 제가 또 여기 중에 우리 보너스도 굉장히 많아요. 매칭 보너스, 리더십 보너스, 엘리트 보너스. 아까 그러니까 본봉 빼고 보너스. 매칭 보너스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가입했을 때부터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너스죠. 그쵸?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평합니다. 내가 가입하고 먹어보고 8주 이내 4명 이상에게 이 제품을 알려주면 돼요. 소비자도 되고 사업자도 됩니다. 그 밑으로 1600포인트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면 나는 PPPS라는 자격을 받게 되고요. 내 직대 소개자, 친구나 파트너가 또 PPPS를 달성했을 때 그 사람이 평생 사업하는 소득의 15%를 나에게 보너스로 주는 겁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 로비 디렉터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그젝 로비 디렉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 달에 1,000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한 달에 PPPS가 얼마예요? 150만 원입니다. 자, 이제 목소리 크게 하셔야 돼요. 얼마라고요? 150만 원. 150만 원을 12개월 받아보세요. 얼마예요? 1,800만 원인데 사실 우리 13번 받는 거 아시죠? 우린 12번이 아니에요. 13번. 거의 2천만 원에 다 가까운 돈을 뭐로 받는다고요? 보너스.
PPP 하신 분들 다 같이 신받다! 네, 신받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볼게요. 아이고, 뒤로 갔네요. 마지막으로 가볼게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노후에 관해서 이야기 시작했죠. 유산화 사업은 3마리의 토끼를 잡는 일입니다. 몇 마리요? 3마리. 어떤 분들 이러죠. 야, 한 마리만 잡아. 무슨 2마리 잡아도 하나도 못 잡는다 이러죠. 근데 이건 3마리를 잡을 수 있어요. 어떤 3마리냐면요. 노후의 3대 독입니다. 첫 번째는 질병, 두 번째는 빈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외로움이에요. 이것이 노후의 3대 독이에요. 자, 질병 어떻게 예방할까요? 우리는 나날이 더 건강해질 겁니다. 82세 저희 아버지, 76세 저희 어머님만 봐도 알아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건강하시고 재작년보다 올해가 더 건강하세요. 그래서 평생 현역이 되실 것 같아요. 농사로. 이거 좀 곤란한 일인데, 그쵸?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나날이 건강해질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함께 성장하는 비즈니스입니다. 나의 파트너님과 나와 스폰서님이 함께 성장하면서 부를 이루어가는 일이에요. 빈곤해질 리가 없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외로움. 사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런데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좋은 사람을 더해가는 일입니다. 내가 아는 좋은 사람을 또 좋은 사람에게 소개시켜주고 또 좋은 사람에게 소개시켜줌으로 인해서 나 하나로 시작된 팀이 엄청난 팀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이렇게 멋진 일을 오늘 소개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의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입니다. 순간의 안전을 얻기 위해 근본적인 자유를 포기하는 자는 자유도 안전도 보장받을 자격이 없다. 현재의 안전만을 위해서 혹시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자유를 등한히 하거나 포기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정말 우리가 얻고 싶은 거 현재에도 물론 우리는 지금도 자유를 꿈꾸고 지금도 안전하게 살고 싶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더 많이 나이가 들었을 때 이런 평생 현역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이런 평생 현역이라면 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노후는 이제 안전해요. 왜죠? 그렇죠. 우리가 답을 찾았거든요. 바로 유산화가 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멋진 평생 현역을 알아보러 오셨다면 또는 이미 선택하셨다면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